안녕하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이 꼭 알아야 할 하자소송 50문답 건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유희주입니다. 우리 집 하자 며칠 사이로 영원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단지의 권리 위에 타이머가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희가 공청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희 제척기간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도배 타일은 2년, 창호는 3년, 방수는 5년, 내력 구조부는 10년. 이 시계가 시작되는 순간 아무리 명백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입주민들에게 보수를 해줘야 할 권리가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척기간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가는 시계가 바로 2년차 하자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그 시계를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종류마다 따질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력 구조부는 10년, 방수, 방음, 단열, 기계설비 같은 주요 공사는 5년, 도배, 도장, 타일 같은 마감은 2에서 3년, 같은 균열도 기둥이면 10년, 마감벽이면 2에서 3년, 시계가 다 다르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계는 입주일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돕니다.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공종은 겉모습이 아니라 원인으로부터 정해집니다. 같은 외벽 누수라도 방수층 문제면 5년, 구조체 균열에서 비롯됐다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는 말이 항상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 건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유희주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좋겠죠. 입주 6년째 외벽 방수가 누수가 발생한 단지가 있었어요. 시공사는 5년이 지났다고 보수를 해주지 않아서 저를 찾아온 분이셨는데요. 법원은 그 원인 중 일부가 구조체 균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는 5년, 일부는 구조체로 분류해서 기간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권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시공사에서 우리는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 그대로 받지 마세요. 그 전에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조사를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시계를 멈추는 첫걸음은 원인을 밝히는 조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 단지가 몇 년 차인지 하자 보수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가 0원과 수억 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 절반만 받았습니다. 어떤 단지가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이 손에 쥔 돈은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변호사님? 하자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어떤 주체로 소송을 시작했느냐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단지도 이겨놓고도 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만 있는 기관이에요. 관리단은 모든 집합 건물에 당연히 설립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관리단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위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2개의 자물쇠가 다 열려야지만 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 의결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열쇠, 채권 양도가 필요합니다. 왜 채권 양도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원칙적으로 각 호실의 구분 소유자들에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받지 못한 세대의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몫은 판결에서 그냥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결의한다고 해도 전유 부분만큼은 각 구분 세대에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합니다. 시공사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입대인은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첫 번째 답변서에서 서면으로 날라오곤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적법하게 채권 양도를 받은 경우에만 입대위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결만 하고 채권 양도를 소홀히 한 부분은 원고 적격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금액이 통째로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소송 의결과 채권 양도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나중 일이니까 난 지금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도 안 해도 좋다, 소송 의결도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추후의 판결금, 추후에 나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희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용검사가 났으니 하자가 아니다.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내미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용검사를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국가검사를 통과했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나오는 시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단지가 그래, 또 사용검사도 통과했으니까 우리 단지도 고쳐주겠지라고 물러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건설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만 10년 하자 소송을 담당해오면서 느낀 점은 사용검사만으로는 하자가 없다라는 증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용검사는 하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는 단순히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이 넘었다는 것을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구조나 기본 설비, 소방 같은 법적 최저선만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에 사용검사가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 단지 앞으로 수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이미 발생되어 있지만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법상 하자의 유무는 계약이나 법령, 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에 여러 번 확인된 법리입니다. 오히려 가장 심각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라고 해서 이미 단지가 입주하기 전부터도 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용검사 전하자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하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미시공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공되어 있지 않은 부분, 변경시공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시공되어 있지 않은 부분, 또 오시공도 많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사용검사 전에도 발현되어 있는 하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때에는 사용검사 이후 하자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검사 전 하자부터도 정확하게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가 낮다라는 말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것은 행정청의 통과 도장일 뿐 이후 10년간 늘어날 하자까지 면책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감정과 판례로 기준 미달이 확인된다면 사용검사와 무관하게 하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단지명을 남기시면 하자소송 가이드북 PDF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질문에서 뵙겠습니다.